자, 이어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 연결해서 지금 경선 일정과 또 앞으로 예정된 토론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게 좀 원격 연결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카메라를 의원회관으로 사무실로 저희가 카메라 기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을 오늘 해봤는데, 네, 흐뭇한 표정이시네요. 네, 네, 저 자, 오마이뉴스 네. 앵커가 된 기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게 충분치 않아서 바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 김두관 의원이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선 네, 네. 일정이 좀 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난주에 그 CBS 라디오 방송 토론은 연기를 했고요. 네네. 9월 3일로. 아, 이제 이번 연기되는 건 이제 그 하나 지난주에 있었던 것 뿐이고 네, 이번 주에 그 대전 충남 그 지역 그 순회 연설회가 있습니다. 다음 네, 주 9월 4일 날, 5일 날. 음, 그거에 전제한 방송 토론이 이번 주 27일 날, 8월 27일 날 네, 대전에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자가격리 중인 것이 좀 김두관 후보가 좀 안타깝지만 음, 그러나 그 일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방송 토론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지역 순회 일정까지 다 바꿔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뭐 투표 또 전체 일정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도 곤란하다고 했고 네, 선관위에서도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하되 그 김두관 후보는 부득이 그 온라인 영상을 통한 네, 그런 방송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보장하자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근데 김두관 의원 제가 어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가 격리됐다면 빼고 이렇게 경선 일정을 진행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유감 표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고 네, 계시는지요? 예. 뭐 김두관 후보로서는 이제 뭐 본인의 규칙 사유가 아닌 그런 사정 때문에 네, 이렇게 자가격리로 방송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겠지만 또 이제 선거를 당초 정해진 예정대로 해야 되는 부득이한 또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선관위는 또 있고 이것이 단순히 선관위가 이렇게 뭐 일정을 하나 토론회 일정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네, 투표 또 권리당원이나 또는 전국대의원의 투표 또는 전체 일정이 다 이렇게 좀 어그러지고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 온라인을 통한 토론에 참여하더라도 전혀 그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네. 시스템으로 잘 마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를 조금 다소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잘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반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이번에 이 김두관 의원이 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당 선관위에서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격리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매뉴얼이 좀 있었나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매뉴얼을 사실 사전에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사실 매번 행사 방송 토론 할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설사 선관위가 이렇게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후보나 또 후보 관련되는 분들이 그 코로나 확진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마스럽게 지금까지 왔는데 네, 사실 이제 그에 대한 사후 약방문이지만 저희 선관위 차원에서 그 담당 분과에서 그거를 준비 중에 해서 오늘 선관위에서 그를 발표 아마 준비가 되면 네, 의결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뭐 그런데 이제 아까 네.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낙연, 이재명 후보라도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그분들을 자가격리 중인데도 그분들을 영상 온라인으로만 하겠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뭐 김두관 후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후보라도 뭐 이재명이든 이낙연 후보든 네. 뭐 그 외에 다른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생기면 부득이 이 일정을 전체를 바꾸지 않더란 토론회만 바꿀 수는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선관위에서도 또 최고위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네. 김두관 후보 쪽하고 좀 소통은 해보셨는지요?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요, 네. 네, 말씀도 다 드리고 네. 또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좀 물론 섭섭하신 부분이고 수긍 안 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네. 뭐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어떻게 또 잘 대처하고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대응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네,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지금 하고요. 이제 예. 저희 선관위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4단계 방역까지 지금 상승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순회를 하는 그 전국대 의원들이 현장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9월 그렇죠. 4일은 대전에서 대전 예. 충남, 9월 5일은 세종 충북, 네. 그 다음 주는 또 대구 경북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네. 이거를 이제 현장 투표를 했을 때 방역에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 바꿔야 되지 않냐 아하, 예.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현장 투표의 현장성, 네.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장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6명 후보 중에 네. 4 후보 쪽은 아하.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현장에 와서 직접 투표할 수 있게 그 순회 경선도 네. 후보들 발표도 정견 발표도 현장에서 하고 현장에 와서 또 투표도 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 정견 발표, 정견 연설은 네. 반드시 현장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규에 따르면. 네. 그래서 현장에서 연설은 하는 건 뭐 당규에 따라서 하는 거고 투표가 문제인데 그거는 투개표가 이제 투개표가. 투표 네. 문제가 네, 뭐 현장에서 네.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방역에 뭐더 네, 철저하게 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전문 그런 그 사업자 그러니까 방역 전문 기관에게 네. 외주도 줬습니다. 아하,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 인터뷰 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 좀 돌아다 보면 좀 아슬아슬한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뭐 의원님께서는 이 금도 넘어가면 안 된다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캠프 간에 공방도 이어지면서 후보들은 좀 자제했을지 몰라도 캠프 간에 공방이 이어지면서 뭐 경선 불복 논란이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불거졌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지난 한 달. 이 품격을 유지하는 것하고 네. 흥행을 해서 붐업을 시키는 것하고는 이 상반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품격 있게 잘하면 방송 토론에서 시청자들이 잘 안 봅니다. 아, 뭔가 좀 뭐 싸우고 그래야 네. 좀 시선을 집중하는 상반관계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품격을 유지하면서 네. 또 치열한 토론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하. 나름 각 후보가 자중하면서 품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 네. 후보 간의 토론이든가 또는 후보를 도와주는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 좀 지나친 그런 표현이나 네. 또는 불상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건 부분도 있었다는 점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후보들한테 좀 촉구하고 독려하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네. 자신의 주장 또 상대방에 대한 검증 이런 거를 품격 있으면서도 요령 있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 몫은 후보들이 좀 해주셔야 된다.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다운 나이스한 그런 또 페어플레이를 해주는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페어플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이제 앞으로 TV 토론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토론할 기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각 후보 간의 정책적인 것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께 잘 설명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 후보 9월 1일 날 네. 9월 1일 날 그 오마이뉴스 TV에서 네. 방송 토론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다른 방송 토론과는 관계없이 네. 1대1 토론을 보다 좀 집중적으로 강화시킨 토론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치열한 토론이 될 수 있고 네. 상호 검증도 조금 종전보다는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어서 네. 많은 그 시청자들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대1 토론을 좀 집중해서 강화하는 토론 9월 1일에 오마이뉴스 주최로 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1대1 토론을 강화한 이유 어디에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섯 명의 후보이다 보니까 네. 그 형평성 때문에 시간을 고르게 배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주도권 토론을 하더라도 네. 한두 번 질문하다가 맙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기가 어렵고 또 철저한 상호 검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보들 중에는 1대1 토론을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후보 쪽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를 주장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오마이뉴스 TV에서는 1대1 토론을 보다 강화시킨 네. 집중화된 그런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대1 토론에 대한 뭐 후보들 다 이제 동의를 하신 거죠 이번에 뭐 주장하는 후보는 그러면요. 일부 그건 후보겠지만은 다 동의해서 예. 네 1대1 토론을 가게 됐는데 그리고 네. 이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다 세부적인까지 후보들이 다 동의 얻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아하.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합의를 이룬 사안입니다. 네, 심도 있게 또 상호 또 검증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론 그런 방식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른 토론이나 TV 토론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우리 시청자들 유권자분들이 또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네, 그 좀 더 새로운 방식의 1대1 토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자, 뭐 이 6명의 후보 그 당시 그때 9월 1일에는 김동완 후보가 있잖아요. 그때 나오시죠. 저녁 때니까. 네. 9월 1일 12시에 해제된다니까. 네, 그러면 그날 오후에 있는 오마이뉴스 TV는 출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명의 후보가 모두 모여서 1대1 토론을 집중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각 후보 캠프와는 소통은 잘 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당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 매주 네, 한 번, 두 번, 그 회의를 제가 직접 주관해서 합니다. 거기서 잘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대체로 잘 조율이 됐고, 물론 뭐 일부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소통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 예, 그렇게 자부합니다. 네, 예. 각 캠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잘 되고 있는지. 네, 예, 오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당 경선 상황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저희가 체크는 좀 해야 되니까 계속 여쭤보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국민의힘 상황 잠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국민의힘 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 12명의 의원이 지목이 됐고요. 의혹이 있다라고 권익위가 국민의힘에 통보를 했고 또 경찰 쪽에도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조치를 보니까 6명은 한 명은 뭐 제명 비례대표 의원 제명을 하고 5명은 탈당 권유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탈당 뭐 권유라기보다 탈당 요구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6명은 소명을 들어보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둔 것 같아요. 소명이 다 납득이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네, 뭐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하겠다 뭐 이런 공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선 세게 한 게 별로 없고요. 아하, 그리고 오히려 그 12명의 한 반 정도 되는 해당자들한테는 네, 셀프 그 면제를 줬지 않습니까? 음, 그 반나절 뭐 조사를 해서 네, 네, 소명이 잘 됐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게 없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조사를 쉽게 끝나서 셀프 구제를 시켜줘야 될 상황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나 또는 실제 투기 의혹이나 네. 이런 것들이 권익위가 오랫동안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실을 한 건데 네. 그 적시한 해당자들을 반이나 셀프 반나절 그것도 반나절 정도 소명을 들어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건 네. 눈 감고 아웅하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 대선 주자 이 여정도 멈추고 의원직도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원칙을 지켜온 제가 염치 지키고 자식된 도리 다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은 이게 좀 절차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예, 회기 중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네, 과반 찬성, 그 과반 찬성을 해야 되죠. 의결 절차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만약에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 회기 중이죠. 중이니까 네, 표결을 통해서 아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표결을 통해서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그 신상에 관한 거라 그 비밀 투표거든요. 네, 비밀 투표기 투표니까. 때문에 네. 뭐 제가 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비밀 투표를 했는데 과반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를 못 하는 그러면 겁니까? 어떻게 의원직 되는 겁니까? 유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다음에 또 사표를 또 내고 또 내면 또 표결하고 이럴 수 있죠. 예. 그러면은 나는 사퇴하고 싶은데 표결이 안 돼서 의원직이 유지가 된다고 하고 계속 의원직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여러 번 본인이 계속 그렇게 네. 절차를 하게 되면 아하. 뭐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본인의 뜻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한다고 얘기했더라도 당장 뭐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끝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 좀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직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한 달간 행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윤석열 그 최재형 두 후보는 네, 저희 쪽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이라는 최고위직을 역임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 인물들이 또 여길 뛰쳐나가서 저쪽 상대 진영에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모양 자체가 저희들도 참 부끄럽고 네, 또 참 우습고 희화적이면서도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저희 당에서 뛰쳐나가서 국민의힘에 들어갔는데 네, 어쩌면 굴러온 돌 아닙니까? 아하, 그렇죠. 굴러온 돌인데 지금 주인 행사하고 있죠. 그죠? 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마치 빼내는 격이 돼서 네, 종전에 있던 홍준표, 유승민, 뭐 원희룡 등 그런 분들은 좀
창피스럽기도 할 테고 본인들이 예. 좀 모양이 우습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네. 등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우습다. 어쩌면 새로 어떤 조직에 들어갔으면 그 조직에 적응하려고 눈치 보기 바쁜데, 네. 야, 그 어떻게 당대표하고 흔드는 것까지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비대위 운운까지 할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손님이 주인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체 역량은 그밖에 안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야권의 후보가 어쨌든 이제 본선에 가면 민주당 후보가 만나야 될 그런 후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니까 뭐 안 예. 만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가요? 네, 또 봐야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는, 홍준표 예.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아하.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국회의원들 말씀 들어보면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을 만만해 보면 안 된다, 저력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 최종 후보가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침에 네, 아침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왔길래 네, 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전화 드리려고 하다가 아직 통화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한번 통화하게 되시면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예. 의원님, 저희 선관위원장으로서 참 여러 가지 이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 이걸 조정하시느라고 참 바쁘실 텐데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경선 상황과 또 순회 경선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과 당 경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